이제 매니플레이션 도수 교정은 이제 끝났고요.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것들은 어떤 그 유연성, 그 모빌리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번 주에 좀 많이 살펴봤고요. 이제는 점점 운동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근육 수행력을 이제 증진시키거나 기능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들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근력 강화 운동이 나오는데 내발기기 자세에서 큰 볼기근 강화 운동을 하는 거죠. 힙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큰 볼기근이 활성화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냥 서 있는 자세나 이런 거보다 내발기기 자세를 하는 이유는 이제 중력에 대항해서,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비티가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중력에 대항해서 근육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내발기기 자세를 우리는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깊은 문절 근육의 안정화가 제가 얘기한 개념은 요게 1순위로 확보가 되고, 그리고 2순위가 표면 분절 근육 안정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저번 주에 계속 얘기를 했고요. 이 두 개가 확보가 되면 이제 척추의 근력 강화 운동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화 근육을 수축한 상태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 운동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제가 얘기를 하면 요 힙 익스텐션을 만들 때 힙업 운동으로 헬스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다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힙 조인트에서 요 가동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 힙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허리가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냥 어떤 그 코어죠, 코어. 복부에 있는 안정성 근육들을 잡지 않고 그냥 다리를 뒤로 보내야겠다라고 하면 허리가 굉장히 많이 꺾여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인지해서 허리가 꺾이지 않고 고관절이 더 쓰이도록 코어는 꽉 잡아준 상태에서 글루티오 머슬은 계속 파실리테이션,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그냥 이제 헬스장에서 힙업 운동 한다고 이제 머신 같은 곳에서도 하는 경우 많아요. 토탈힙이라고 하는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그냥 뭐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허리만 펴지는 동작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허리가 펴지면서 일렉터 스파인 머슬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엉덩이 근육이 안 쓰이진 않아요. 쓰이긴 쓰이는데 결국 우리는 밸런스가 중요한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허리 평근의 밸런스가 점점 높아지게 돼서 사실 건강한 체형은 될 수가 없게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그 피트니스 스타를 만들기 위한 트레이닝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기립근을 강화시켜서 또 포징이 이쁘게 나오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초점을 맞춘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방법은 내발기기 자세에서 햄스트링 근육을 좀 배제시키기 위해서 리를 플렉션 시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SI 조인트에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 부위기근 강화 운동은 옆으로 누워서 이거를 그 여러분들 나중에 원서도 많이 읽을 테니까, 크램, 이게 그 조개 껍질, 조개를 나타내는 그 영어일 텐데 크램 엑서사이즈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크램 엑서사이즈. 참고로 알아두고요. 글루티어 머슬, 글루티어 메디우스가 많이 활성화 되겠죠. 그리고 허리내모근, 이쪽 뒤쪽에 있는 허리내모근이 이쪽에 있잖아요. 요렇게, 이거는 사이드 플랭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랭크 운동 다 알죠? 플랭크. 요 플랭크가 판이라는 뜻이에요. 판. 널빤지 같은 판근이라는 얘기니까 사이드, 옆으로 플랭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거 P예요. 여러분들 간혹 F라고 착각하는 경우 많은데 P입니다. 원서 제대로 하면 P, 플랭크는 P예요. 있어 보려고 플랭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플랭크. 알겠죠? 자, 한번 이 사이드 플랭크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Side propping provides maximum resistance to the quadratus lumborum and oblique abdominal muscles. Begin with the patient assuming a position of propping on the elbows and knees.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바로 내려오셨네. 힘들어요. 힘들어서
바로 내려오셨네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지금 무릎을 대고 하죠. 요거는 좀 낮은 레벨이라고 보면 돼요. 뭐 레벨 1이라고 본다면 이제 쉬셨다가 레벨 2로 아마 가실 Able, 거예요. the patient progresses to the hands and knees position and finally to the hands and 이제 좀 달라진 거는 아까 팔꿈치였는데 이제 손을 이렇게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죠. 요게 레벨 2라고 가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finally to the hands and ankles position. In each position, the patient's stability is challenged. 이제 레벨 3로 가게 되면 무릎이 아니라 발끝을 대고 손끝도 대서 요거는 이제 레벨 3라고 보면 되겠고요. with the upper arm moving into horizontal abduction, adduction, or the hip into flexion, extension. 자, 이제 레벨 4라고 가정을 하면 스테빌리티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안 움직이고 막 몸이 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혹은 엉덩이가 밑으로 꺼지거나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온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잡아놓은 상태에서 동적인 안정성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사지, 어떤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게 스테빌리티 운동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이제 요 운동들에서 보자면 레벨 1, 2, 3,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1, 2, 3, 4 계속 볼게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잘하시네요. 약간 몸이 약간 옆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느낌이 약간 나오긴 하는데 다리도 움직이시고 되게 힘듭니다. 이 악무 쉬는 거 봐요. 진짜 운동 잘하시는 거예요. 여성분이 사이드 플랭크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주의할 거는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몸이 사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이 딱 돼야 돼요. 엉덩이가 처지거나 아니면 몸통이 돌아가거나 펠빅이 돌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 유념을 해주고요. 자, 이제 배고등근 강화 운동. 다들 알다시피 이거 그거죠. 그 싯업이라고 하는 운동 방법인데 팔꿈치로 여기 꼭 찍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요즘은 안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배고등근 중에 위쪽 어브도미날 이제 어퍼 파트가 조금 강화가 많이 되겠죠. 다리를 위에 어디에 올린 상태에서 네, 이렇게 어깨뼈 정도만 들리는 느낌, 약간만 들리는 느낌만 해도 되고요. 허리 앞쪽 구분, 그러니까 로도시스가 증가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증가되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 반동을 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거 주의를 해야 되고요. 반대편 대안근으로 할 수 있는 척추 세운근 강화 운동은 짐볼에 엎드려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자, 위 배고등근 강화 운동이라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배고등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싯업 자체 크런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싯업보다는 크런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크런치 운동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퍼파트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윗배 빼는 거, 윗배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요것도 이제 그 케이블에서 할 수도 있죠. 케이블 머신에서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뒤쪽에 있는 요거를 여기 우리 책에서도 아래 배고등근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리를 올리는 거나 아니면 뭐 레그레이즈라고 하죠. 레그레이즈.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돌시플렉션 양쪽 시켜놓고 이걸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요거는 아래 배고등근 강화 운동. 이렇게 좀 나눠서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을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위 배고등근 운동은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두덩뼈를 향해서 가슴으로 내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두덩뼈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느낌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만약에 아래로 내려가세요 라고 한다면 이 환자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로어 룸바의 플렉션이 되게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로어 룸바의 플렉션이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위 배고등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소라식의 플렉션이 되면서 어퍼 어브도미널 머슬의 수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큐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되게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해요. 이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 환자에게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까? 뭐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같이 전문가, 의학용어를 아는 경우에는 뭐 회원님 어퍼 어브도미널 머슬을 수축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소라시 플렉션을 조금 더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하겠죠. 그렇지만 일반인들 환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어 룸바에서 플렉션이 많이 걸리게 이 운동을 한다면 환자분 지금 하는 느낌보다 이 가슴 쪽을 여기 두덩뼈라고 나오는데 두덩뼈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좀 남신 부위라고 해야 될까요? 아랫배 쪽으로 두덩뼈를 아랫배 쪽으로 좀 가깝게 붙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교정이 안 되면 이제 허리 4, 5번 정도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여기 부분을 쓰지 말고 여기 등을 좀 많이 굽히세요. 뭐 이런 큐잉을 줘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냥 얘기가 아니라 사실 노하우들이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기가 좀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골반 뒤쪽 경사를 한다는 거. 이제 조금 더 어브도미널 머슬이 활성화가 되려면 골반이 포스처럴 티팅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이거 안테리어 티팅이죠? 이거 안테리어 티팅이 아니라 포스처럴 티팅이 돼야지, 이렇게 포스처럴 티팅이 돼야지 이제 조금 더 어브도미널 머슬이 이렇게 수축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뒤쪽 경사를 하면서 하면 강화 운동에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디스크가 심하거나 이러면 좀 조심해야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발이 천장을 향해서 들어 올리는 거고요. 아래 배고등근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엉덩관절 모음근 강화 운동은 한쪽 다리는 그냥 이렇게 픽스를 시키기 위해서, 편하게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쪽 다리를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다리는 이쪽 다리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 허파 지구력을 위한 것들도 나옵니다. 유산소 운동도 해줘야죠.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고 동작을 반복할 수 있게 되면 바로 유산소 컨디셔닝 운동을 시작한다. 유산소 능력치가 또 갖춰져야지 근력 운동의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를 좀 너무 이렇게 후순위로 너무 밀지 않는 추세예요. 요즘은 유산소가 받쳐져야지 근력도 향상될 수 있다. 이런 개념. 운동을 하면서 척추를 안정적인 척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유산소 운동은 혈관, 심혈관, 심장 혈관과 허파의 피트니스를 증진시킨다. 카디오 펄머널이죠. 그냥 한글로 해석하니까 이런 느낌인데 카디오 펄머널이 증진을 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 치료. 들어 올리기, 밀어내기, 잡아당기기, 운반 동작 등이 있다. 네. 그렇죠. 네, 뭐 안전한 작업 습관, 그리고 오락, 스포츠 활동에 통합되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내 직업이 뭐 택배 같은 이런 물체를 많이 옮기는 직업이다 라고 한다면 이 운반 동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야겠죠. 그냥 앞으로 물건 집으실 때 이렇게 허리를 많이 굽히면서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스쿼트 하듯이 고관절과 무릎을 많이 사용하시고 허리는 좀 덜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몸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작업 습관에 관한 어떤 교육이 될 수 있고요. 네, 뭐 오락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크로스핏 매장 같은 데 가면 매장이 아니라 크로스핏 박스라고 하는데 크로스핏을 하는 그런 센터를 가면 막 타이어 같은 것도 막 밀어내고요. 타이어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큰 거를 막 이렇게 밀어내기도 해요. 막 밀어냅니다. 이렇게. 그런 트레이닝도 하고, 뭐 다양한 이런 밀어내는 운동들을 크로스핏 매장 센터로 가면 좀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재밌게 오락식으로 이제 크로스핏에서 또 배틀 경쟁하듯이 또 이제 팀으로 하니까 그런 게 좀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6주, 6주차 1차시까지 강의를 했고요. 거의 한 5, 6주간 척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면 강의에서 조금 더 실습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척추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자, 좀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학습 활동 글쓰기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예, 여기까지 해서 1차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좀 쉬었다가 2차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숄더로 넘어갈게요.